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웰컴 투 우주명차. 오케이. 자, 작년에 차를 사고 지금 벌써 주행거리가 만을 넘어서 1700입니다 이게 정작 뭐 리뷰할 거 다 하고 이 차 미쳤다, 이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차를 사고, 그리고 뭐 옵션 리뷰 정도 한 편 하고 그러고 났더니 딱히 뭐 이거를 또 리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냥 뭐 별도의 시승기는 추가로 촬영하지 않고 그냥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또 이게 오랫동안 좀 이제 롱텀으로 좀 타다 보니까 말씀드릴 것도 좀 생겼고, 그리고 또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리뷰한 적은 없으니까 저희 세단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뭐 리뷰하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네요. 일단 지금 이 차량 히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이제 벌써 외기온이 지금 10도가 넘었어요. 10도가. 핫팩이랑 이불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왔지만 다행히 그냥 뭐 적당한 온도에서 잘 촬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요 J1 플랫폼 차량들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칸뿐만 아니라 형제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트론 GT, 우리 저기 업섭차도 지금 히터가 안 나오는. 네가 이거 사라며. 그리고 이제 타이칸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단톡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히터가 안 나오는데 뭐 그런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시기에 생산된 차량들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다양한 연식에서 동일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전기차에 보면은 이제 PTC 히터가 있잖아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기 히터 그 집에서 쓰면은 전기료 폭탄 맞는 그 PTC 히터 있잖아요. 그 PTC 장치가 지금 차량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고장이 나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단톡방에 계신 저희 그 타이칸 지금 방장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고장. 올 겨울에 거의 타이칸 못 타고 다니셨던데. 그리고 이렇게 PTC 히터가 고장나면 그렇게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이유는, 고장이 나도 갈아줄 부품이 없어서 뭐 한 달 있다 오세요, 두 달 있다 오세요를 하기 때문에 뭐 어처구니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네가 그 차 좋다 그러더니만은 무슨 결함 터지고 말이야, 리콜 뜨고 말이야, 너 이런 쓰레기 차를 왜 좋다고, 너 이 새끼 너 돈 받았어,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능을 바탕으로 느끼는 건 느끼는 거고, 그거 느끼다가 내가 리콜이 터질 걸 어떻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제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이 성능, 이 본연의 느낌, 요런 거랑 이제 결함으로 인한 뭐 이제 리콜, 요런 거랑은 좀 따로 떼어놓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차량의 스펙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뒤쪽이 외건 타입이죠.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옵션들은 일단 PTV 플러스 뒤에 디퍼렌셜에 LSD 역할을 해주는 놈이 들어가 있고, 후륜 조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DCC 들어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이런 자질구레한 뭐 이런 뭐 가죽 뭐 이런 거, 알칸타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차는 아무리 코너를 감다가 옆으로 차선 변경을 훅 해도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기울어지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차가 이 옆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상황에서 흡사 좀 개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멍멍 말고. 그만큼 그냥 차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눌림 없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싹 움직이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은 옆으로 이동하는 그 모션이 아무리 과격하게 일어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PDCC가 해주는 역할인데, PDCC의 역할은 그냥 단지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멀 모드에서 방지턱을, 코너를 도는 와중에 또 한쪽 바퀴만 매너를 밟아도 완전히 좌우 바퀴를 그냥 마치 뼈가 없는 무슨 연체동물처럼 방지턱이나 한쪽만 쿵 바퀴를 치고 넘어가는 요 차를 만난다거나 할 때는 완벽하게 좌우의 힘을 또 쫙 푼 상태에서 좌우 바퀴를 별도로 충격을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이게 PDCC의 역할입니다. 이게 PDCC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론 히터는 안 나오지만 진짜 극강의 승차감과 이 극강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포츠성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터는 안 나오지만. 자, 아무튼 그런데 타이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드러운 승차감 있죠. 이 승차감이 과연 그래 어느 정도 차급인데 라는 질문들을 사실 주변에서 많이 해주세요. 좋은 거 알겠어, 그래 뭐 좋겠지, 뭐 에어 서스펜션에 그래, 좋겠지 전기차에. 그런데 그래서 어느 차 정도로 좋냐,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요런 잔요철 있죠, 잔요철.
지금도 타당 이 작은 유철들이 차 안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좀 들어오느냐, 얼마나 예민하게 느껴지느냐, 네, 요거에 있어서는 대략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E 클래스 정도 된다. E450 뭐 E53 AMG 이 정도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요철을 만난다. 달리는 도중에 서스펜션이 확 늘어났다가 순간 딱 쪼그라든다. 이럴 때는 자, 다시 한번 고속 점프. 한 번 더. 이건 아무리 타봐도 S클래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건 PDCC가 없는 타이칸 있죠. 그냥 에어 서스펜션에 일반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느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PDCC가 해주는 역할이 진짜 어마무시하다. 이런 불규칙한 노면의 코너에서도 그리고 방지턱은 방지턱대로. 아무튼 뭐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PDCC가 없는 타이칸을 처음 시승을 할 때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와, 이 무거운 이 2.5톤짜리 돼지를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에 정말 놀라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포르쉐들은 PDCC가 들어가는 순간 코너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승차감이 한 단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좌우 바퀴를 꽉 붙들고 있는 쇠붙이를 갖다가 중간을 풀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딱히 뭐 코너링에서 차의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얘가 스테빌라이저를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좌우 바퀴를 묶고 있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 2.5톤짜리 차를 그때 당시에 그냥 이 3챔버 서스펜션만 가지고도 굉장한 승차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와, 여기에 PDCC까지 들어가면 이게 뭐가 사실 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까? 이미 너무 좋은데 라고 이 스포츠카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포르쉐는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너링을 보여주면서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이 2.5톤짜리가 지금 스노우 타이어 끼고 있거든요. 진짜 이 돼지를 가지고 이런 거동을 만들면서 승차감이 좋아야 할 때는 진짜 뭐 S클래스의 승차감을 만들어 버리니까, 진짜 타면 탈수록 이 승차감 때문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이칸 4S 이 PDCC 없는 세단 모델을 처음 리뷰를 하고, 이 돈이면 그냥 911 사야죠. 자, 그런데 그때는 차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타이칸은 데일리카가 아니고 911의 전기차 버전, 전기 스포츠카, 무조건 운전이 재미있어야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파나메라보다는 911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야, 이 돈이면 911 사야지, 911이 훨씬 재밌어,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승차감 좋고 뭐 2단 미션도 좋고 뭐 일렉트릭 사운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야, 아직 이거는 지금 펀카로서 막 타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 스포츠카는 좀 그렇다 라는 생각에, 야, 이 돈이면 911 사야지라고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얘가 크로스 트리스모가 되면서, 뒷자리 잠깐 앉을게요. 뒷자리가 그냥 이제 뒤에 앉은 사람이 어지간히 편안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이 뒷좌석 발이 닿는 공간, 이 공간을 다리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파놨어도 세단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또 이렇게 아래로 확 떨어지니까, 아무리 글라스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헤드룸을 좀 확보를 하고 뭐 하고 해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키가 크신 분들은 타기 힘든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짐도 많이 안 실리고. 그런데 크로스 트리스모에 오면서 이 뒷좌석에서 느끼는 이 쾌적함 자체가, 물론 이 포르쉐가 이 넙대대한 이놈의 이 시트를 갖다 박아놓는 바람에 시야는 여전히 굉장히 불편하지만, 뭐 파나메라는 안 그런 거네. 시야는 불편하지만 적어도 이제 뒷좌석에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고 짐도 꽤 많이 실을 수 있다. 뒷좌석 폴딩하면 진짜 뭐 짐도 꽤 많이 들어가는. 다시 가볼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 전기 스포츠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 타이칸이 보여줬던 그 미친 승차감, 3챔버 서스펜션의 그 미친 느낌, 충격 흡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려주는 그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느낌, 거기다가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는데 만약에 PDCC까지 들어가서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펀카가 아니라 그냥 전천후 데일리카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렇게 구매하고 나서 지금 한 반년 정도 타고 다닌 결과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차량은 레인지로버거든요. 그 어떤 차를 타든 레인지로버만큼의 만족도를 주는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얘는 너 차 딱 한 대만 타야 된다 그러면 못 탈래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레인지로버와 함께 좀 고민하게 될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칸 하면 이 일렉트릭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 근데 참고로 이제 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들과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 뭐 iX를 예로 들면 걔 뭐 일렉트릭 사운드 좋죠. 그런데 걔네는 그 소리가 차량 내부에서 스피커로 만들어내는 사운드예요. 야, 저속으로 달릴 때 보면은 밖에서도 나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속에서 밖에서 나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이제 뭐 시속 30km인가 이하에서는 무조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 때문에 차가 지나간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한테.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나는 거고,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했을 때 우왕 하는 소리는 다 안에서 내부 스피커로 만들어내는 사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그 메인 스피커가 밖에 있어요. 밖에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음처럼 밖에서 나는 사운드와 진동을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큰 사운드가 바깥 차 하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 안으로 싹 스며들었을 때 그 느낌이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뒤에서 싹 스며오는 그 배기음의 느낌, 그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도 영상에서 그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타이칸이 진짜 이 일렉트릭 사운드는 진짜 최고인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 스피커에서만 앵앵거리는 애들은 처음에 신기해서 좀 듣다가 꺼버리게 되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귀 아파요. 귀 아파. 정신사납고. 근데 얘는 확실히 밖에서 진짜 그냥 그 은은하게 깔려 들어오는 배기음처럼 듣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포르쉐라는 이름값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좀 들고. 자, 그리고 출력 말씀도 좀 드려봐야 될 텐데 500마력대죠. 뭐 더할 나위 없는 출력입니다. 도대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출력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출력인데, 우리가 내연기관 차 탈 때도 엔진만큼 중요한 게 미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똑같은 500마력이라도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어비를 한 단 확 내려서, 방금처럼 노멀 모드로 다닐 때 이게 2단으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때려 밟고 싶다? 방금 변속하는 소리와 함께 그제서야 1단으로 내려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상시 1단으로 다니다가 120k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2단으로 변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쏘고 싶을 때 기어 단수를 확 내려서 더 타이트한 기어비로 순간순간 바꿔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결과, 같은 500마력이라도 악셀을 컨트롤할 때마다 내 발가락, 내 발목의 아주 미세한 각도에 따라서 이 큰 출력을 그 발끝의 움직임에 따라서 절도 있게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셀을 밟을 때도 마찬가지고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8기통에 5000cc야. 근데 그 8기통 5000cc 그 4,5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 뭐 에쿠스, 뭐 G90 이런 차들 악셀 확 때려 밟으면 어떻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RPM은 RPM대로 뜨는데 악셀을 밟아도 변속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차는 안 나가고, 왜 이러지 하다 보면 뒤늦게 훅 바람 불듯이 나가고. 근데 스펙상으로 비슷한 엔진이 AMG나 M이나 포르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죠? 진짜 그 400, 500, 600마력을 내 발끝 컨트롤로 그냥 가지고 노는 게 느껴지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느낌이 사람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RPM에 계속 걸고 다니잖아요. 고RPM에서 진짜 그 발끝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그 뿜어져 나오는 최대 출력을 다 느끼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출력을 내뿜다가도 발을 악셀 오프 하는 순간 딱 하고
출력이 다 끊기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엔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셀을 밟을 때도 뗄 때도 뭐 그래서 우주 명차입니다. 물론 여전히 얘를 911이랑 비교하면서 뭐가 더 재밌어, 야 펀카 뭘 사야 돼 라고 한다면은 자신있게 911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난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진짜 이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드네요. 히터는 안 나오지만. 그 레인지로버 보고, 야 레인지로버는 그 2대 사야 된다며? 한 대는 AS 센터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한 대는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레인지로버들을 좀 많이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솔직히 타이칸이야말로 차 2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진짜 2대 있어야 돼요. 아니 레인지로버는 시동 꺼지잖아. 다시 키면 켜지거든? 얘는 히터가 나가잖아? 안 나와. 못하 겨울에 어쩌라고. 이거 내가 뭐 이게 지금 PCM이라고, 이거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요 이제 휴대폰이랑 통신하는 그 모듈이 있어요. 걔도 잘 나가요. 걔는 이제 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거 나갔을 때도 그냥 저기 USB에 MP3 다운받아가지고 노래 듣고 다니면서라도 참았어. 그래 뭐 노래 안 들으면 되지, 뭐 그깟 뭐 앱에서 뭐 배터리 뭐 얼마 충전됐나 그래 안 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참았는데, 히터가 안 나오는 거는 어쩌라는 거야 이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것 같은데 빠르게 개선품이 좀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는 크로스 투리스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단에는 없는 모드가 하나 있어요. 주행 모드가 뭐 레인지, 노멀,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여기에 그레이블 모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블 모드를 누르게 되면 차고를 있는 힘껏 다 듭니다. 거의 이제 서스펜션 리프트하는 그 높이까지 들어요. 이렇게 차고는 들어준 다음에 이제 구동 로직 자체는 또 이제 오프로드로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해외 영상에 보면 이제 요걸 타고 이제 막 자갈밭에서 막 드리프트도 하고 뭐 하고 하던데, 그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고기동에 가서 그 영상을 상상하면서 자신 있게 물살을 헤치고 빡 가다가 그 맨홀 뚜껑 빠져 있는 거 밟고 휠에 스크래치 큰 거 하나 나고 그 뒤로 좀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이렇게 전기차들로 올수록 이 후륜 조향도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저 후륜 조향을 이제 고속에서 고출력을 내뿜을 때 차가 자세를 흐트러지는 거를 또 보정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후륜 조향도 타이칸에서는 꼭 좀 있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그레이블 모드 이렇게 뭐 방지턱을 점프해서 뛰어넘고 다니기에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모드이기는 한데, 굳이 노멀 모드에서도 그냥 편하게 방지턱 넘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고를 또 가지고 있어서, 이 그레이블 모드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모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전을 해보면 속초 왕복하는 거 기준으로 히터 틀고 고속 400 정도 타고, 히터 안 튼다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진짜 100km로 다닌다 라고 하면은 뭐 고속도로 기준으로 뭐 한 500 정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초급속 충전, 이핏 있죠, 이핏 기준으로 충전 시간은 80%까지, 빵에서 80%까지 채우는데 20에서 25분 사이 정도 걸리고, 뭐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칸.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전기차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용해요. 그리고 아무리 뭐 미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그냥 이제 노멀 모드에서는 2단 고정으로 그냥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승차감이 S클래스만큼 나와줍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또 좀 새끈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911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각 잡고 쏘고 싶다라고 할 때 또한 뭐 M5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진짜 우주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히터는 안 나오지만.